이거 하나님이 나보고 공부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왜 홍수에 막 떠밀려간 것처럼 의지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어렵지만 시작하게 됐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공부하라라고 해서 들어가셨는데 막상 공부를 시작하시다 보니까 이 등록금 이외에 더 큰 장애물이 또 하나 있었다고 하셨는데 바로 영어 문제라고 하시거든요. 네. 영어 원서 쓰는 것 기타 등등 영어가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됐을까요, 교수님? 지금도 영어 너무 어렵지만 그때는 제가 무슨 심정이었냐면요. 21세기였거든요. 그때 2001년인가 그랬으니까. 네. 야, 이게 21세기 문명의 시대에 나는 봉오리 같고 귀머거리 같고 이게 눈이 안 보이는 장님 같이. 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 영어를 뭐라고 썼는지 알아볼 수도 없고 도대체 들을 수도 없고 뭐 차라리 그 문맹자는 그래도 뭐 듣거나 말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안 되니까 너무너무 이제 막 자괴감이 들 정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서 러시아어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어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는 러시아어 시험 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를 이제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가니까 여기는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한국인데 말이에요. 다 영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제를 이제 다른 사람들은 120페이지 번역 과제를 내주는데 저는 특별히 봐줘가지고 80페이지를 내줬어요. 조금 내줬죠. 근데 이거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달 이상을 제가 땅바닥에 누워서 자본 적이 없어요. 그거 이제 단어 글자대로 찾아다가 붙여다가 이제 다 써가지고 붙여서 서술을 썼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대강 만들어 갖고 발표하는 날은 사실은 세수도 못하고 학교를 갔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공부하신 내용을 보니까요, 음식에 관한 연구를 하셨어요. 사실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을 해보실 수 있었을 텐데, 음식에 관한 연구를 하셔서 그게 참 새로웠거든요. 그 논문 제목이 어떤 거였죠? 1990년대를 전후로 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 양상이 어떻게 변했나 이런 양상 변화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뭐 이것도 제가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제 출신 성분이 나빴기 때문에 다른 인문계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공계 대학으로 갔죠. 그래서 신의주경공업대학에서 제가 식품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남쪽에 이제 와가지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그때 알았더라면 뭐 이런 시집 제목도 있지만 지금 알았더라면 좀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제 북한에서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해야만 전공이 연결이 되는 줄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남쪽에 오니까 그 북한학과가 금방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많이들 지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식품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대 식품영양학과에 지원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부터 뭐 어쩔 수 없이 그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상당히 불안감이 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품영양학 쪽은 우리나라에서 학문으로 이제 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이 식품영양학 쪽은 특히 그 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 같은 탈북자 뭐 아무리 박사학위 땄다 그래도 인정이나 해줄까. 그래서 저는 나 졸업하게 되면 어디서 부르는 데 없으면 이거 뭐 식당에 나가서 그릇을 닦을 수도 없고 이게 참 어떡하지 나 이민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했고 그래서 우울증도 앓은 적도 있었고요. 그랬었는데 또 다행히 우리 정부가 한식 세계화도 한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또 음식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북한 음식을 또 국제적인 감각을 입혀서 좀 잘 연구 개발해가지고 그 세계 무대에다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됐고 또 제가 지금 연구원을 하나 하고 있는데 타이틀이 남북한의 통일은 밥상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탈북자들에게 일자리도 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남북한의 문화적인 차이를 좀 줄이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으로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북한 음식 참 이
원래 이북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렇죠. 예. 간도 뭐 딱 맞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음식의 세계화에 네. 일조를 할 그런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근데 이 음식은요, 네. 입소문 마케팅이 제일 제일 중요하대요. 중요하죠. 먹어보고, 와, 거기 뭐가 맛있더라, 그 집 이런 참 맛있더라. 소문이 좀 나야 네. 되는데, 우리 음식이 그게 잘 안 된답니다. 그 이유가 음식 이름이요, 네. 메뉴판에 다 한국말로 되어 있어서 영어로 옮긴다고 해도 한국어를 영어로 이제 그 알파벳만 붙여가지고 갈매기살. 그렇죠. 갈매기살이 되기 때문에 돼지갈비에. 그게 어렵대요. 힘들죠. 그런 문제 들어보셨죠? 야, 좀 많이 들어봤을 네. 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해외 나가거나 이런 데 가보면은 또 해외에 있는 한국 음식당이나 아니면 뭐 다른 지역 같은 데가 또 많이 저도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문제인데 사실 뭐 예를 들면 이제 비빔밥 이 메뉴만 봐도 식당마다 표기법이 전부 달라요. 이제 그러니까 네. 외국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어저께 먹었던 그거랑 같은 음식인지 다른 건지 그것조차도 헷갈리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그게 일본에 갔더니 그런 게 많이 하더라고요. 일본도 왜 일본어를 하는 외국인이 많지 않으니까 식당 가면 일본 되게 메뉴에다 그런 거 해놓고 거기에 아주 사진을 쭉 붙여놔가지고 네.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게 국물이 있는 음식인지 뭐 덮밥인지 정도는 알게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왜 비빔밥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왜 뭐 불란서 식당 이런 것처럼 설명을 붙여가지고 쭉 읽으면은 아 이게 뭐 이렇게 먹는 거구나. 그런 거 해줬으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우리 음식이 인기가 참 좋거든요, 요즘. 네. 근데 그런 용어 이것 때문에 사실은 퍼지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많은데 같이 네. 이제 거기 회식 같은 데 가면요. 네. 갈매기살을 정말 갈매기를 먹는 줄 안다니까요.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도 덜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럴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이제 비빔밥, 예. 갈비, 뭐 불고기 이런 말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북한만의 이제 독특한 전통 음식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북한만의 음식 가운데서 세계화를 시킬 수 있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그 이제 음식은 사실 뭐 북한 음식 이렇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남쪽도 보게 되면 서울 음식, 경상도 음식, 전라도 음식 이렇게 네. 가죠. 그 북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해도 음식, 아. 예, 평안도 음식, 함경도 음식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함경도, 황해도, 평안도, 개성까지 포함해서 이런 지역의 음식들이 이제 남쪽에 알려진 것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평안도 지방에 이제 평양 온반 같은 거, 아, 평양 오빠. 예, 온반은 이제 상당히 그 스토리가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음식이에요. 상당히 러브 그 스토리가 있거든요. 예, 로맨틱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이런 음식들도 있고요. 그리고 해주 지방에 가게 되면 해주 비빔밥이 있는데 네. 전주 비빔밥과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저기 함경도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명태 순대가 있어요. 순대요? 예, 이게 우리가 그 명태로. 돼지 그 창자를 만든